새해가 되자마자 장례식이라니. 떡을 그렇게 드셨으니 목에 걸릴 만하죠. 할머니답네요.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46위를 차지한 사랑으로 만드는 생명의 애액,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입니다. 축 처진 어깨, 침울한 표정,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돈이 없다. 직장은 언제 구하냐는 아내의 불평뿐입니다. 요스케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무능력한 사람인데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고 집에서도 내몰린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건 홈리스 노인 타로뿐입니다. 돈을 덜 줘도 좋으니 취직만 시켜달라고 면접을 보고 다니지만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의 멘토가 된 노숙자 할아버지 타로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또 다시 아내의 독촉 전화를 받고 심란해진 요스케는 타로를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요스케는 타로가 얘기했던 보물을 떠올립니다. 교토 지방의 빨간 다리 옆에 집에 자신이 훔친 금불상을 숨겨놓는데 보물을 대신 찾아서 가지라던 타로의 말이 생각난 요스케는 정처 없이 길을 나섭니다. 노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별로 할 일도 없었던 요스케는 노인이 말한 마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미모의 여인을 만납니다. 붉은 다리 위에 있는 집은 자궁을 상징하는데 그 거대한 자궁 안에는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이름은 사에코로 몸에 물이 차오르는 이상한 병을 갖고 있어 몸에 물이 차면 도벽을 일삼는데 그 욕구를 섹스로 풀어야만 되는 여자였습니다. 사에코는 오줌을 싼 듯이 다리 아래로 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도도한 표정의 그녀가 다리 아래로 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이 조력기적입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그것은 오줌이 아니라 애기임을 깨닫는데 한 인간의 몸에 담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 분수처럼 팡팡 터질 정도의 애액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엮이면서 요스케는 우연히 사에코와 정사를 벌이는데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 아랫도리를 벗고 달려드는 사에코는 섹스를 시작하자마자 물을 분수처럼 뿜어냅니다. 이에 요스케는 사에코의 자궁으로부터 뜨거운 애액을 분출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자기 임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애액이 방바닥을 흘러 바다로 새어들어가자 물고기들이 몰려드는데 공해로 죽음의 바다였던 이곳에 사에코의 애액이 물고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요스케는 차츰 괴이한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사는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하면서 그곳에서 셀러리맨의 옷을 벗고 어부가 됩니다. 오래전 붉은 다리 아래는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키운 곡물을 먹은 사람들은 온몸을 후벼파듯 아파오고 뼈가 부서져 내리며 죽어갔습니다. 지독한 통증 외엔 그 병에 관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일본어로 아프다는 뜻의 이따이 병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그것은 카드뮴 중독이라는 공해병으로 밝혀집니다. 요스케가 이곳에 왔을 때 그는 40여 년 전에 참화를 알지 못하고 영어에서도 슬쩍 언급만 할 뿐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성욕이 차오를 때마다 문자 그대로 흠뻑 젖어드는데 요스케는 그녀가 신호를 보내면 어디서든지 총알같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 기이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던 요스케는 2층 집에서 사에코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는 뛰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는 옆에 뛰고 있던 마라토너보다 빨리 달립니다. 이타이병이 심해진 바닷가에는 초라한 남근석이 서 있었는데 남근석이 어촌 주민들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남근석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남근석은 신화의 지위에서 격화되어 버리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한 것이 사에코의 자궁과 애액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사에코가 애액으로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
그 여자는 예쁘지만 남자를 밝히는 여자야라고 뒷담화를 해댑니다. 요스케를 이곳으로 보낸 타로는 사실 붉은 달이 넘어 집에 사는 할머니의 애인이었는데 그 할머니도 예전에는 뜨거운 애액을 뿜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타로가 떠난 이후로 자궁은 말라붙어버리고 떠나간 타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는데 타로가 말한 보물이란 다름 아닌 여인 혹은 여인의 물이었습니다. 불행은 남자들이 그곳을 떠나면서 비롯되었는데 죽음을 앞둔 타로는 자기가 이 집에 돌아오는 대신 요스케를 여기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에코는 요스케에게 자기 애인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요스케는 자기가 사에코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가 섹스를 하는데 사랑의 환희에 가득 차서 사에코의 액은 지금까지 수준을 넘어서서 아의 분수처럼 하늘로 오르고 하늘에 무지개를 만듭니다. 타로는 죽었지만 요스케는 그곳 생명의 근원으로 와야만 되었고 요스케는 꿈에서 태아의 모습으로 양수 안에 잠들어 있는데 영화는 목소리로 사에코와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웃으면서 들려줍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장례식이라니. 떡을 그렇게 드셨으니 목에 걸릴 만하죠. 할머니답네요.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은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2001년 일본 영화인데 이마무라 감독의 마지막 장편 영화로 2001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두 남녀가 만나 잘 산다는 얘기로 매우 싱거운 줄거리이지만 노장 이마무라 쇼헤이는 이 싱거운 이야기에 외설적이고 괴이하며 코믹한 판타지를 가미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순진한 그러나 확신에 찬 여성 예찬인데 이마무라 쇼헤이의 초기작은 물론 최근 작들에 비해서도 뛰어나진 않지만 웃기고 놀랍습니다. 이 능청맞은 노인은 우아하게 세상을 관조하기는커녕 빨리 뛰어가서 여인을 품으라고 권유하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인 이마무라 쇼헤이는 오시마 나기사와 함께 일본 누벨바그의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일본의 영화 감독입니다. 1926년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 후 쇼치쿠 영화사에 입사했고 1954년 미카스 영화사로 옮겨 1958년 도둑맞은 욕정으로 데뷔했습니다. 1983년 나라야마 구시코와 1997년 운하기로 칸 영화제 그랑프리인 황금 종려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인간 증발, 신들의 깊은 욕망, 복수는 나에게 있다, 검은 비, 간장 선생 등이 대표작입니다. 요스케 역의 야쿠쇼 코지는 1956년생으로 일본의 배우인데 연극 공연을 하다 1980년 NHK TV소설 낮장의 사진관으로 드라마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이타미 주조 감독의 탐포포 등에 출연했으며 오로라 아래서로 처음으로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95년 가미카제 택시로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는데 나중에 이 상이 가장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사에코 역의 시미즈 미사는 1970년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인기 만화를 영화화한 상단폭조족의 히로인 오디션에 합격한 것이 인연이 되어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우라차차 스모브로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상, 일간 스포츠 영화대상 신인상, 에란도르상, 요코하마 영화제 조연여우상, 다카자키 영화제 신인상, 오사카 영화제 조연여우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데뷔 이래 일본 최고의 여배우로 10여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운하기에서 야쿠쇼 코지의 상대 역으로 출연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늘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내가 울면 같이 울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싶었다. 깊게 보는 눈으로, 넓게 보는 눈으로 널 바라보고 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다 해주고 싶었다. 용혜원, 관심,